안녕하세요. 전성규 소장입니다. 2010년도 양도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와 틀리 2010년도에는 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 계산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 2007년 이후에 실질 거래가 계산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을 일으키는 게 세액공제 시스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실질 거래가액 제도가 도입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별 무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예정신고 세액공제라든지 세율의 적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요, 특정 시점의 이익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또 상속일 현재 이 사람이 얼마짜리 재산을 상속했느냐 증여했느냐 해서 전에 취득했던 금액은 얼마에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증여하는 현재의 이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증여나 상속을 하는 그 시점의 평가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 특정 시점의 금액이 아니고 그 전에 취득했던 금액이 요만큼이더라. 그렇다면은 지금 파는 거는 이만큼이더라. 그래서 이 차액을 가지고, 그래서 전에 샀던 것은 1억이었고 지금 파는 거는 2억이더라. 그러면 파는 현재의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사서 팔아서 남은 이 1억이라는 숫자, 1억이라는 숫자, 이 차익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당초에 샀던 것을 취득가액, 지금 현재 파는 것을 양도가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이것을 계산 방법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97년 이후에는 이것을 기준시가로 보겠다. 취득 당시의 금액이 실제 1억에 샀더라도 국가가 고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결정하겠다. 또 양도 당시의 금액도 사실상 2억에 팔았지만 국가가 1억으로 고시했다면 그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것이 기준시가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사고 팔은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지거래가 계산 방식이다. 해서 지금은 실가 계산 방식, 이것이 원칙이 되어 있고, 기준시가 계산 방식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 연립, 다세대 이런 주택뿐만 아니라 땅이라든지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실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느냐는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 사고 팔은 계약서의 차액 가지고 이와 같이 이익 금액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도가액이 무조건 실질거래가액이지 기준시가는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97년 이전에는 기준시가로도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었고, 기준시가가 안 되는 경우는 실질거래가액으로 또 계산하는 예외 규정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기준시가 규정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의 금액도 무조건 실질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상 샀던 금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는 경우에는 이 양도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역산해서 환산해가지고 이 숫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환산 실질거래가액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실질거래가액을 환산해서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취득가액을 뽑죠. 왜? 모른다고 해서 0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모른다고 해서 이것을 계산을 못한다면은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도 곤란할 겁니다. 세금을 매기질 못하니까. 그와 같이 취득 당시의 금액은 이와 같이 환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실지 매매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계산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알아둬야 될 점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사실은 취득이 기준시가면은 양도도 기준시가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고, 취득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양도도 실지거래가액이어야 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는 취득만 기준시가고 양도는 실지매매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증여로 취득을 했다. 또 상속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받은 부동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타인한테 매매로 팔게 되면은 파는 금액은 실지 매매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잡고 취득 당시는 증여나 상속은 무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세무서에다가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곧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차액이 그만큼 많이 벌어진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증여받는 재산이라든지 상속받는 재산을 빨리 상속받는 당시에 증여받는 시점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만히 있게 되면 기준시가로 결정이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무서에다가 시가로 신고를 해놓게 되시면 물론 증여나 상속세를 더 내는 경우는 있겠지만 양도세 측면에서는 훨씬 줄여서 내는 절세 포인트가 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은 쌍방 실지거래가, 양도 시점도 실가, 취득 시점도 실가에서 두 개가 다 실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쌍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쌍방 실지거래가의 계산 방식이 현재 2010년도의 계산 방식의 원칙이 된다. 이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 전문가보다 본인이 더 잘한다는 얘기죠. 예, 본인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금액 빼기, 요 사서 팔았을 사이에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해서 빼주는데, 별도 그 강의 교환에 나와 있는 필요경비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법에서 정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그래서 사서 팔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을 다 빼주는 것이 아니고 정해놓은 것들만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팔 때 대출을 끼게 되면 대출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출 금융이자가 상당히 부담이 돼서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금융이자는 절대 공제를 안 해주도록 돼 있어요. 왜? 대출을 안 끼고 그냥 자기 순수한 돈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자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의 형평상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공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양도비 등 실제 경비 또는 계산공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쌍방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양도비를 이렇게 실제 들어간 비용만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또 중개사 수수료, 또 2009년에 개정돼서 신설된 세무사 수수료. 그래서 세무사 수수료는 2009년에 추가됐죠. 그 다음에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집을 자본적 지출이라 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무슨 큰 공사들, 이런 것들은 실제 경비로 영수증을 가지고 비용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것이 실제로 팔은 계약서, 실제로 산 계약서, 실제로 투입된 경비영수증, 요거는 다 리콜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팔았을 때는 실제 거래가액인데 샀을 때는 실제 거래가액이 없어서 이쪽으로 왔다, 환산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경비도 실제로 투입된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공제라고 해서 취득기준시가의 3%만 공제합니다. 즉 쌍방실가는 이렇게 공제를 하지만 일방실가는 이렇게 공제를 한다. 그래서 일방실가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필요경비 공제도 사실상 투입된 원가가 아닌 3%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여기서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도의 세금 계산 방식은 쌍방실거래가와 일방실거래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필요경비 항목에서 틀린다는 점이 있고요.
그것을 빼고 나면은 이제 이걸 양도 차익이라고 그러죠. 왜 양도 차익이라는 것을 이 단계에서 그냥 뽑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의 양도세 계산할 때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줄여서 낸다더라. 일종의 물가상승률을 공제받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그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국가에서 보는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사서 빨리빨리 파시는 분들은 일종의 투기성이 많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율 측에도 부동산을 사서 1년 이내에 단기에 매매를 하시게 되면 50%씩 세금을 중과해서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고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집을 사서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게 되면 세금을 아예 안 매기겠다. 또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팔게 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세금의 계산이 되더라도 공제를 많이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야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양도세에서는 특이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금액이 큽니다. 근데 이것이 MB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3년 이상 되면은 10%, 5년 이상 되면 15%, 10년 이상 되면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30%. 그래서 장기보유 공제는 30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10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30%를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금액이 나온 거 세금에서 30%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차익, 이건 일종의 이익 금액이죠. 이 이익 금액의 30%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10년 이상 됐던 사람은 30% 정도를 빼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1억이라면 3천만 원을 공제한다. 뭐 세금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도 30%를 공제받고 집이 한 채인 사람도 10년씩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채인 사람도 똑같이 30%를 해주고 여러 채인 사람도 30%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채인 사람들은 뭔가 혜택을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거주요건이라 해서 2년 살아야 되는데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살지를 못하고 팔았다. 그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한 채인 사람들은 좀 더 혜택을 주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30%가 아닌 한 채인 사람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일명 1세대 1주택자는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이와 같이 해서 80%로 딱 이거는 주택만 그렇다는 거지. 다른 기타 건물,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상가를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해서 80% 공제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만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80% 되는 거고 그것도 1주택자에 한정해서만 되는 거다. 이런 것이 현재 MB정부 들어와서 생긴 새로운 신설된 제도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0%니 30%니 하는 것을 뭐에 80%고 뭐에 30%냐? 바로 위에 올라앉아 있는 이 양도차액에 80%, 30%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도차액을 먼저 판금액, 산금액 이런 거에서 계산을 뽑아가지고 공제금액을 산출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게 1억인데 80% 공제를 한다면 8천만 원을 여기서 빼준다는 얘기고 30% 공제가 된다면 여기서 3천만 원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에서 3천만 원을 빼면 7천만 원이 될 텐데 그거를 곧 양도소득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았다,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기타 아주 합리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다 뺀 금액에다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특별한 양도세의 공제제도가 적용돼서 나온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년에 여러 건을 팔았다. 그러면 이 금액들을 다 합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뭐 집을 3채 팔았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을 합쳐서 합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뭐 1년에 여러 건 파시는 분은 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건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요건에서 지금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해 주게 돼 있다.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판매된 양도소득에 대해서 딱 한 번 공제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1월 달에 뭘 팔아서 공제를 받아 먹었다면 2월 달에 뭘 또 팔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제를 한 푼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건히 해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1월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100만 원 공제를 받았다. 그럼 150만 원 지금 짜투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2월에 팔았을 때에 양도소득이 뭐 200만 원 나왔다. 그럼 150만 원 공제 받아서 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이와 같이 연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미등기 양도자산 같은 경우는 페널티 때문에 안 해준다. 그래서 기본공제 250을 해주고 나면은 양도소득 인제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인제 진짜 세금을 계산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죠. 이 세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율 부분을 그 교환을 강좌를 별도로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현재의 제도는 6%에서 35%까지 되어 있고요. 1년 이내 같으면 50%짜리도 있고 1년 이내는 40% 이렇게 50%짜리, 40%짜리, 6%짜리, 뭐 24%짜리, 그 다음에 15%짜리, 24%짜리, 35%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율이 있는데 이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양도세에다 산출세액을 뽑아냅니다. 즉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 과세 표준이 1억이라면 8,800만 원을 초과했고 이게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 기간하고 과표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세율은 35%고 누진공제는 1,49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율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세율은 책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1억에 35%니까 3,500만 원인데 1,490만 원 빼니까 약 1,500 정도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1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대략 2,01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세금은 계산된다는 논리입니다. 만약에 50% 세율이 적용된다면 1억에 0.5니까 5천만 원. 이와 같이 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산출세액을 이거를 왜 세금을 납부세액, 그냥 세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산출세액이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도 있고 더하는 것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내기 전에. 그래서 이 세금에다가 세액 공제 부분이 있으면 세금을 또 빼주고 또 감면 부분이 있으면 깎아주기도 하고 또 추가로 가산세 같은 것이 있으면 또 더하기도 하고 해서 더하기 빼기를 내서 실제로 내야 될 고지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도세 신고 체제는 자진신고 제도예요. 이 자진신고 제도라는 것은 본인이 신고한 대로 일단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고지서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내가 집을 팔았는데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계산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세무서에서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진신고 제도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계산해 준 걸로 내서 나중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자진신고인데 세무서 직원이 계산해서 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랬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무리 세무서에 가서 해달라 해도 안 해주는 이유는 이 자진신고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요령과 또 실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식에다가 옮겨 적는 것도 다음 시간 교환에 또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산출세액이 나오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2009년도까지 10%였어요. 10%. 그래서 금액의 한도가 없이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방금 뭐 1억 이렇게 하면 약 2,500 정도 나오는데 세금이 2,500이 나왔다. 그럼 2009년도까지는 무조건 이 금액의 10%를 빼줬어요. 이것이 2억 5천이면은 2억 5천의 10%를 빼줍니다. 극단적으로 이게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의 10%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뭐냐면 이거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할 때 10%를 빼준다는 건데 왜 빼줬느냐. 양도세 제도는 원론적으로 확정신고 제도라고 해서
집을 팔고 나면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게 돼 있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을 팔고 1년 정도 있다가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이 돈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 왜? 부동산을 사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고 나서 뭐 잘못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또 뭐 채무를 다 갚았다든지 이러면 낼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세수 확보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집을 팔고 나면 돈이 있을 때 2개월 내에 빨리 받아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확정신고 제도만 1년 있다가 낸다고 하면은 돈이 있는 분들도 안 내고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정도의 이자를 IMF 이전에 따져보니까 10%대가 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금을 2개월 이내에 빨리 신고하고 내주면 뭘 깎아줘야 빨리 내지 그대로 2,500을 2개월 내에 내라고 하면 낼 뿐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규정이 70년대부터 만들어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제도는 10%를 무조건 한도 없이 깎아줬습니다. 근데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세법이 개정되면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5%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이 10%였던 게 5% 됐으니까 2,500에 10%면 2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50만 원의 5%인 125만 원이 깎아지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5%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과세표준 4,8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5%가 29만 1,000원입니다. 29만 1,000원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인정을 안 해요. 즉 한도액이 29만 1,000원만 공제해 주는 거지 이 금액이 높아져 버리면 더 이상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말만 5%지 거의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00에서 29만 1,000원 밖에 못 빠져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난 나머지 세금을 양도세로 내는데 이것은 국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로 가서 나라로 국고로 들어가는 건데 원래 양도소득이 생기면 주민세라고 해가지고 주민소득세라고 해서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지방소득세라고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10%를 또 떼어갑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돼요. 옛날에는 국세 따로 지방소득세 따로따로 과세해서 걷어갔는데 이쪽을 잘 안 내요 사람들이. 이쪽은 잘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합쳐서 내라. 그래서 고지서가 국세 따로 지방소득세 따로인 고지서를 신고할 때 같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010년은 소득할 주민세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같이 내게 돼 있어서 총 납부할 세금은 예를 들어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2,500에서 29만 원 빼서 29만 원이 한 30만 원 정도 한친다고 하면은 뭐 47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2,470만 원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2,470만 원의 10%인 24만 247만 원이 또 주민세를 내야 되겠고 해서 2,400만 원과 240만 원이 합쳐진 2,700만 원 정도를 본인은 결국은 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양도세 세율이 2009년보다 2010년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 일부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35%였고 금년에도 35%였기 때문에 크게 세율은 낮아진 게 없다. 두 번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5%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덜 받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사실상 29만 1,000원이 한도기 때문에 못 받는 거와 다름없다.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어서 여전히 10%더 걷고 있다. 또 하나 추가로 기억해야 될 게 이런 5% 거의 세금이 없다면 나는 이때 아예 신고세액을 세액공제를 안 받더라도 안 받고 내년에 세금을 내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얼마 안 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또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가산세를 10% 더 내야 돼요. 250만 원 더 내야 됩니다. 법 원칙은 20%예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20%를 걷기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반을 꺾어줘가지고 10%만 더 걷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안 하면 공제와 상관없이 벌금조로 또 10% 정도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안 할 수도 없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
대략적으로 양도세 계산 흐름들을 이런 개괄적인 표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 강의에 들어가면은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율 강의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1주택 80% 강좌 부분은 꼭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